이건 도저히 원래 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많이 해서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트럼프 형이 중국을 마구 패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패는 것 같아. 와, 환율 조작국 지정한 다음에 지금 뭐 관세 얼마 더 매기겠다고 난리 치고 있거든요. 8월달이죠. 최근 이것 때문에 지금 제 주식도 그렇고 다들 원어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위에가 공약이에요. 공약. 나는 대통령이 되면 첫날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5년 아직 후보 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지정했어요. 이 아저씨 추진력은 대단하다. 와, 뻘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되기 위한 뻘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정했습니다. 야, 공약은 와 진짜 미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켜. 그거 대단한 분입니다. 그걸 굳이 안 지켜도 되는데 그것도 꼭 또 찾아서 지켰어요.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게 뭐에 떨고 있냐면은 45% 보복 관세에 떨고 있어요, 시장이. 아니 형, 관세 이미 많이 매겼잖아. 그거는 한 20%? 지금 이 정도 매겨놨어요. 많아봐야 30%? 뭐 어떤 거는 15% 이 정도 매겨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럼프 형, 이 형은 잘못하면 45% 관세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에 후보자 때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중국산 수입품에 45%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이때는 그냥 웃었지, 다 같이. 하하하, 그렇구나, 역시 트럼프 형이야. 뭐 유머 프로그램 뭐 어프렌티스 뭐 이런 데 많이 나가고 뭐 개그도 많이 하고 드라마에도 나오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을 웃기는구나 하고 모두 다 웃었는데, 지금 와서 옛날 과거 말을 쳐다보니 갑자기 등골이 싸한 거지. 잠깐만, 설마 저게 유머가 아니었나. 이제 와서 쳐다보니 옛날엔 유머인 줄 알고 재미있었는데, 같이 웃었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정말인가, 저거를 진짜 할 건가. 45%. 야, 45% 보복 관세면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상 거기랑 거래를 안 한단 말이죠. 45%면. 야, 모든 품목에 만약에 45%면은 뭐 거의 50%니까 죽으란 거잖아, 죽으란 거. 덜덜덜 떨고 있어요. 실제로 할까봐. 45% 보복 관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 맨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에 수입한 제품에 45% 관세를 하겠다. 옛날에는 그냥 표 받으려고, 백인 노동자 표 받으려고 한 줄 알았는데 실제 하는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45%였거든.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은데 하필 이런 느낌이 안 좋은 이 형이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조금 중국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중국도 하필 이 시기에 뭐 중국 정치니까 뭐라고 안 하시겠지? 자, 옛날에 봅시다. 옛날에 마오쩌둥 형이잖아요. 이거 다 유명하죠.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마오쩌둥 형은 불칭패라 그랬어. 이게 한자에 있죠, 불칭패. 이게 뭐냐면은 패권자라 부르지 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리고 덩샤오핑 형은 유명하죠, 도광량에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오쩌둥 형은 패권자라고 하지만 덩샤오핑 형은 조용히 대놓고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장점인 형은 힘 좀 많이 키운 것 같으니까 그냥 유소작이 필요한 역할은 한다. 뭐 필요한 역할만 하겠어. 여기까지였거든. 근데 후진타오 형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화평 굴기란 단어가 나오죠.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 후진타오 형부터 중국이 우뚝 일어선다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후진타오 형이 후반기 2010년대 넘어가면은 이거 돌돌 피빈이라 그러는데, 중국이 드디어 상대를 압박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점점점 세지거든. 이게 그 당시의 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내세운 건데, 마오쩌둥 형은 패권자라 칭하지 마라, 이 힘을 기르자, 할 일은 한다, 우뚝 일어선다, 상대를 압박한다. 요즘엔 뭐예요? 우리 진핑 형은 당연히 중국 굴기와 함께 하나 있죠, 여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 중국몽이잖아요, 중국몽. 진핑 형은 드디어 우뚝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 중국몽 1대1로 이거를 꿈꾼단 말이야. 시진핑 형 사상의 최종 목표,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흥, 강한 성당, 강한 옛날에 한나라 때, 옛날에 중국의 그 엄청난 부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말이? 뭘 뭐겠어, 이거겠지. 중국이 굴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다시 돌아온 거잖아. 결국 이걸로 하면은 우리들도 메이크 차이나를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을 중국몽을 하겠다는 거는 마가가 아니라 묵가를 하겠다는 거잖아, 묵가. 그쵸? 묵가를 하겠다는 거죠. MCGA입니다, MCGA. MC 닥터 드래가 아니라 MC 가잖아요, MC 가. 랩 좀 하시기 때문에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보면은 중국이 힘이 좀 세진 다음에는 되게 유명한 장난스러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게 후진타오 형이잖아요.
후진타오 형이 가니까 우리 부시 형이 대통령일 때 이 옷을 당깁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사진 좀 찍고 가자 여기야 하고 땡기니까 표정이 와, 중국 1인자잖아요. 중국 대통령, 중국 주석 아저씨 표정이 완전히 이 미국 대통령이거든. 이때부터 중국이 굉장히 이 굴기를 한다는 그런 유명한 사진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진. 이거 동영상으로 돼 있어요. 동영상. 이런 게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핑이 형은 약간 오바마 형 시대 때는 요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야, 우리가 중국이 굴기를 하고 중국 몽을 꿈꾸긴 하는데 미국과 나는 대국이니까, 미국과 중국은 대국이니까 우리 둘만은 너와 나랑은 비밀스러운 관계, 신형 관계, 너와 나만 요런 그 뉴한 관계고 나머지는 그냥 싹 밀어버리자. 우리 둘이 다 해먹자라는 관계가 있었어요. 요게 미국과 중국의 자기들만 뭐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거든. 그래서 오바마 아저씨들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이 누가 됐어요? 대통령이. 믿거나 말거나 이 형이 되셨잖아. 야, 이 형이 대통령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거든. 그때 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마 대통령 될 확률이 10% 이하, 15%인가 14%인가 이 아버지입니다. 럼프 형 아버지. 참고로 럼프 형 아버지가 재벌이었어요.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수조 원대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부자죠. 우리 럼프 형 가계도를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부인이 이분이잖아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럼프 형은 독일 계고 조금 뭐 체코계인가 하여튼 뭐 동유럽자 계열인데 거기 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베런 트럼프죠. 베런 트럼프. 10살 12살밖에 안 됐는데 키가 180 몇에 뭐 쭉쭉쭉 빵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쭉쭉 뭐라 하냐. 하여튼 키 크고 잘생기고 돈은 뭐 수조 원의 아빠가 대통령인 거의 엄청난 금수저를 넘어선 핵수저이기 때문에 유용히 여기고 첫째 이바나 트럼프 첫째 사모님 사이에서 이제 지금 장남 이방카죠. 둘째 이방카 지금 셋째 에릭 트럼프 여기 지금 미국을 꽉 잡고 있는 요 분들을 첫째하고 낳고 여자분도 한 분 있습니다. 딴 분도 차녀 두 번째 부인도 있는데 사실상 묻혔죠. 존재감이 별로 없고 첫째 사이에서 나온 요 세 명이 지금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형이 굉장히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었어요. 연예인 같았어요. 연예인 같은 사람. 요 어프렌티스라는 거의 10년 한 거지. 10년 한 리얼리티 쇼. 우리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돼? 1박 2일은 아니고 세 바퀴? 뭐 그런 프로그램에 진행자 비슷한 거를 거의 10년을 했어. 거기서 나온 말이 You are fired잖아요. You are fired.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That's right, we'll fire Hillary. Hillary, you're fired. 들으셨습니까? 저분은 연설할 때도 저런 표현을 써요. 힐러리하고 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힐러리 보고 연설할 때 You are fired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만 재밌었나? 발음이 찰지죠. You are fired.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믿기지 않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게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 다 기억나시죠? 절망과 분노의 물결. 실리콘밸리는 절망과 분노의 물결, 생애 최악의 날, 뭐 공포와 충격, 좌절, 뭐 난리 났었어요 여기. 뭐 실리콘밸리는 거의 뭐 세상 무너지는 생애 최악의 날이라는 뭐 말을 하고 웬만한 기업들 다 나와서 뭐 말도 안 된다 뭐 CEO들이 대놓고 뭐라고 나도 들은 말이라고 You are fired. 그러네. 세상 살면서 저 말 들어보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아요. 되게 훌륭한 경험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 찰진 발음을 들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하는 트럼프가 이겼죠. 이겨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뭐 메이크 아메리카냐 메이크 차이나냐 그레이트 어게인이냐 이게 중요시되고 있는데 환율 전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환율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환율을 할 때는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금융 구조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가 신용이고 하나가 환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금융 구조는 신용으로 표출되는 경제 구조와 신용에 표시된 통화들의 상대 가치인 통화 체제 두 개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경제 구조는 신용으로 돼 있고 그거를 통화 체제로 연결해서 환율로 돼 있고 신용과 환율이 양쪽 큰 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신용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은행이 소유하고 환율은 정부다 나라다 나라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 좀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요 환율에 대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 간의 합의니까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었냐면은 다 아시죠? 근본이제란 거랬잖아요. 금에다가 환율을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얼마 대 얼마, 얼마 대 얼마, 얼마 대 얼마. 왜냐면 국내에서 결정하면 안 되고 나라 대 나라의 그거였기 때문에 그 바탕이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근본이제란 걸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1970년대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는데 문제는 근본이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견한 아주
똑똑한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세 가지 변수 중 둘을 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법칙. 그게 뭐냐면은 이 법칙입니다.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 유명한 법칙은 아닌데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선택을 못한다는 확률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개 중에 근본이제는 뭐예요? 안정된 확률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합쳤죠. 뭐를 포기해야 돼요? 독자적 통화 정책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 근본이제를 했을 때는 각 나라들이 독자적 통화 정책을 펴는 게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각 나라가 뭘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환율이 결정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수출 무역은 해야 되니까 이게 자유방임이죠. 국가가 뭐를 하는 게 별로 영향을 못 미쳐. 이쪽이 그 고정제를 하면은 그게 자유방임이에요. 두 개를 하니까. 자, 근데 자유방임을 포기해. 이거는 포기할 수 없잖아. 수출 안 할 순 없잖아. 고정환율제 금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죠. 요렇게 가요. 무역은 포기 못하니까. 독자적 통화정책, 정부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를 포기한 거야? 이거를 포기한 거야. 이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못 잡는다가 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거거든. 요 독자적 통화정책을 하고 강화되고 자유로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수출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블록화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두 개를 하면은 이거를 포기하는 거고. 자, 이거를 포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율이 그냥 조용히 가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니들 하는 걸 보니까 요 두 개라니까 환율이 완전히 골로 가더라.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야. 니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근본이자가 낫다. 이게 2019년 얘기죠. 19년. 삼각형에서 옛날에 두 개 포기했는데 옛날에는 이거하고 이걸 포기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알겠어. 그러니까 요걸 하고 요걸 포기하니까 갑자기 양쪽에서 메이크 뭐 차이나 뭐 그레이트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하면서 이거를 갖고 두들겨 싸우니까 야야야야 안 되겠다 야. 니들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이게 낫다. 실제 나온 얘기입니다. 연준이 통화를 뭐 오류가 없다 이것도 택도 없다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하는 통해 가치의 국제적 기준이 오히려 근본이제가 낫더라.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안정된 환율이라는 게 이 두 개를 하니까 이게 골로 가잖아. 자, 그럼 잠깐 봅시다. 근본이제 지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신문에서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옛날에 뜨거 안정된 환율과 자유로운 자본이던 두 개를 가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어요? 근본이제가 왜 무너졌을까?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아니 달러가 기축 통화했으니까 달러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은 그대로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달러가 커지고 금은 그대로니까 달러 가치가 점점 약해지는데 고정시켜놨죠.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고평가돼 있는 거고 이게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평가 저평가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커지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고평가 저평가 했을 때 전문 용어 나오는데 아비트라지 전략이라 그러는데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면 되는 거죠. 달러 팔고 금 사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아비트라지라 그러고 달러 팔고 금 사자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 등장하면서 금 매집 수요가 발생하니까 차익거래로 등장해서 달러 팔고 금 사자가 등장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지될 수 없을 거다. 그게 트리핀의 딜레마죠. 달러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이 따라가지 못할 거라 하는 게 경제학 용어로 트리핀의 딜레마라 그러는데 결국은 뭐 달러 팔고 금 사자를 버티지 못할 거다. 실제로 못 버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경제학 역사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본이제였습니다. 굉장히 길죠. 거의 40년 넘게 근본이제였어요. 대공황 때도 근본이제였고 잠깐 포기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유명한 단어죠. 브레튼 우드 체제로 달러 대비해서 나머지를 환율을 다 고정한 다음에 달러만 금에다 고정했어요. 달러만. 이게 고정환율제인데 1944년에서 무려 1971년 미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넘게 브레튼 우드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좀 쉬운데 어떤 거였냐면은 얼마 전까지 했던 거. 이게 다 고정돼 있었어요. 숫자로. 예를 들면 1대2, 1대3, 1대4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고 미국 달러만 금하고 연동해놨어요. 금태환.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연결고리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달러 팔고 금 사자라는 배팅에 무너지면서 결국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날아가고 지금의 자유환율제가 됐는데 자, 요거 날아갈 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등장하죠. 이분 옛날 영상에 나왔던 분이죠. 잘생겼다. 진짜 잘생기셨네. 젊었을 때는. 아씨. 키도 이분 엄청 크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근간이 된 사상을 이제 갖고 온 레이건 대통령 시대인데 영화배우였죠. 영화배우. 저 정도 생기면은 얼굴로 대통령 하는 겁니다. 얼굴로. 이분의 사상, 방법, 방안을 잠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따라하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따라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아는 사실인데 우리 레이건 형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결국 다 아시다시피 소련을 날렸는데 보시면은 강경한
공정한 대외 정책하고 감세, 세금 줄였죠. 세금을 줄이고 재정 지출은 키웠기 때문에 정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많았어. 그런 식으로 머리박치기를 하니까 소련이 재정 적자 확대되면서 날아갔죠. 성공적이지. 진짜 성공적인 거죠. 물론 미국은 빚더미에 앉았지만은 야 날렸는데 G1이 됐는데 이걸 수습하려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를 메워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세상에 돈을 끌어들이는데 야 너를 뭘 믿고 들어와? 니 지금 돈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를 올려줘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돈 빌려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로 되니까 야 사람들이 야, 미국이 금리가 그렇게 좋아? 해서 달러 사자가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달러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와요. 미국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 금리 따먹자고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달러 강세가 옵니다. 달러 강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통화의 약세죠. 다른 통화의 약세여서 그때 엔화가 약세를 받으면서 일본이 지금도 오지 않는 일본의 최전성기예요. 일본이 뭐 도쿄를 팔면 뭐 뉴욕을 사내 뭐 요딴 소리를 뭐 이렇게 미국을 사내였나 뭘 사내였나 이런 소리를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형 너무했어야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맞죠 이거 맞아갖고 한 20년간 맞는데 그때 이게 일본이 최전성기였던 게 고금리로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라는 철퇴를 맞죠. 철퇴를 맞으면서 날아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냐면 잠깐만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정책이라는 거를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전 세계가 너무 크게 봤어요. 소련이 날아가고 G2였잖아. G2에서 하나가 날아가고 사실상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G10에 들어가는 일본과 독일도 요 환율 정책 한 방으로 갔어요. 요즘에야 뭐 정신 차리나 마네 하고 있죠. 독일도 갔어. 사실은 나중에 독일 통일되고 유로존 된 다음에 나중에 독일이 살아나서 그렇지. 야 환율을 건드리니까 저 큰 나라들이 찍소리 못하고 가는구나라는 걸 역사에서 봤거든. 이게 너무 큰 정책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어떤 정책을? 저환율이라는 게 이거 꿀인데? 이게 꿀단지라는 거를 살짝 눈치를 챕니다. 살짝 환율이 내려가니까 수출이 잘 돼. 수출이 잘 되니까 물론 수입품은 비싸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보면은 얘가 상당히 꿀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는 게 이거를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또 21세기 국가가 있었으니까 여기죠. 여기 한 10번도 되겠지만 이게 독일이 유로존에 들어오면서 마르크화가 미친듯이 강한 통화인데 유로존에 들어오면서 유로를 쓰니까 생각지도 않게 저환율하면서 지금 G3라고 해도 되나? 독일이 미친듯이 잘 살게 되죠. 독일 경제가 이렇게 굴길 하잖아요. 유로는 골로 가지만 옛날에 한번 나왔던 얘기죠. 유로존을 썼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그 환율이 너무 세니까 상대적 고환율이어서 골로 가지만은 독일은 완전히 노났죠. 노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저환율 정책을 쓰니까 옆나라는 골로 가는데 이게 옆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베가타이 네이버라고 독일이 꿀로 가는 대신에 독일 외 딴 나라들은 골로 가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사실은 길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환율로 고달러, 강달러,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강달러로 갔다가 플라자 합의로 달러를 쫙 내려요. 이때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저 머나먼 곳으로 가죠. 일본 가고 독일 가고 소련 망하고 이때 다 망하는데 그 다음부터 미국이 잘 보면 전체적으로 달러를 내려왔어요. 물론 위기가 되면 강해져.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달러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전자산이니까 강달러가 오는데 위기가 끝나면 또 내려갑니다. 또 이때 위기가 잠깐 리만 같은 거면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요. 지금 요즘에 조금 강해진 거는 양쪽 하나를 테이퍼링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서 좀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올라갈 때가 되니까 등장하죠. 야 그게 왜 낮대? 아니 야 이게 왜 낮대? 아니 쭉 내려왔는데 남들은 이렇게 다 낮대 무슨 테이퍼링 어쩌고 하면서 이걸 올려. 야 니들은 이거 다 내려오고 낮대 테이퍼링을 해. 그래서 요즘에 맨날 트럼프 형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하해라 금리. 아니 연준 보고 맨날 모르자. 니들이 인하 금리 인하라면 달러가 약해지거든. 왜냐면 당연히 고금리면은 달러를 사자는 수요가 많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은 달러 수요가 약해지기 때문에 달러 약해지겠죠. 니들이 자꾸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고 막 내려라. 최소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막 내려라. 이거 내려가라는 거죠. 가뜩이나 올라서 기분이가 안 좋아했는데 저 머나먼 동쪽 나라의 누구는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면서 자기네 통화는 또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7위안이 1달러에 깨졌네. 아니네. 이거 더 간다. 꽉 잡아라. 니들이 뭐라로 간다 이러면서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MC 가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야 난 내리라 그랬는데 연준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막 여기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야 나는 간다. 먼저 간다. 형 먼저 가요. 뿌 하면서 내가 먼저 그레이트 어게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달리니까 요즘에 연준한테 내리라고. 니들 다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역사적으로 좀 내려왔는데 왜 날 때 올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관계없는 옆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니들 미국 맨날 인하하잖아. 양쪽 하나 하잖아. 유로존 아저씨들 이날 하다 내릴 금리가 없어요. 여기는 0%입니다. 양쪽 하나 하잖아. 일본 내릴 금리가 없어요. 내릴 금리가 이거 0%예요. 0%. 여기 인하하라 그런 말이 없죠. 왜냐하면 내릴 게 없어 그래요. 이게 없어 이제. 뭐 올릴 일밖에 없는데 뭐 올리겠나 요즘에. 양쪽 하나 다 하고. 미국도 맨날 인하하다가 거의 0에 가서 이메이크 몰려왔더니 지금 내리라고 하니까 이거 0%갈 가능성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양쪽 하나. 기준금리 인하 양쪽 하나. 기준금리 인하 양쪽 하나. 결론적으로 다 뭐를 하자는 거야 이게. 목표는 이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내 통화 약하게 만들라는 거야. 아 물론 이 많은 걸 하는데 목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효과가 통화 약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보면은 다 내 통화 약하게 만들게요 뿌 하고 있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 어떻게 하면 통화를 약하게 만들까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면은 IMF 규정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IMF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IMF의 지배자가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의 환율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있긴 있어요. IMF에. 야 그러면 쟤네 양쪽 하나 하고 금리 맨날 내려.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잘 보시면 논리상 국내 통화 정책의 독립성 허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국내 통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은 비난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일본, 유럽,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국내 정책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형 뭐 그럴 뜻은 한데 아이씨 잠깐만 하여튼 저환율이잖아. 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그래서 항상 G20이 얘기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재무장관 회의 이런 걸 하면은 거기서 항상 내세우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경쟁적 통화 절하 안 한다. 이걸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경쟁적 통화 절하 하겠다. 다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 보셨잖아요. 독자적 통화 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 두 개를 하고 안정된 환율을 포기한 거거든. 환율 변동성을 인정을 한 건데 우리가 경쟁적으로 통화 절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아예 날리고 나는 골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두 개를 손을 잡아서 이거를 아예 포기하겠어요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모이면 하는 얘기가 경쟁적 통화 절하 안 한대. 일본은 잠깐만 일본 양쪽 하나 했잖아. 일본은 그때 일본은 디플레 종식이 목표고 재정 건전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환율이 정책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디플레 종식을 위한 거지 아니다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를 피하고 경쟁적인 이유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 야 이거 씨 이거 그래 대외적으로는 이거 알겠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환율은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알긴 알겠는데 무슨 형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좋은 말씀인지 알겠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사실은 다 하고 있으면서 이게 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안 들려 아니 형 그거 저환율 정책 아니야 하면 안 들려 아니야 뭐 얘기만 하면 뭐 이러고 하여튼 뭐 아니라고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닌지 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즘에 조심스럽게 우리 지핑이 형이 쟤네 하는 걸 보니까 양쪽 하나 뭐 어쩌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로 가면은 위안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위로 가면은 위안화가 약해지는 거. 1달러당 몇 위안이냐는 거니까 7위안이냐 6위안인 거니까 조금 7위안까지 가면은 원래 좀 조절을 했어. 항상 이렇게 7위안을 넘지 않도록 보통 인민은행이 공시하거든요. 위안화 같이 항상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조절을 하고 2019년에도 올라갔다가 조절을 하는데 페이크다 하면서 여기까지 올렸어.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우리 럼프 형의 기대는 갔으니까 내려야지 자식아. 껐으면은 내려야지. 아니 이게 우리의 약속 아이가 그 약속 이게 가더니 17년에 이렇게 했는데 19년에는 이렇게 하더니 무역전쟁 페이크다 하면서 이걸 위로 올린 거거든. 무역전쟁 어쩌고 관세 어쩌고 하니까 에라이씨 하면서 이걸 위로 올렸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그래 서로 뭐 아까 뭐라 그랬냐 신형 대국 어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미국과 나는 뭐 대국이니까 우리 둘만의 특별한 관계 신형 대국 관계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것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평화롭게 갈 수 있었는데 무역전쟁이네 뭐 중국을 뭐 G2에서 떨어뜨리고 소련처럼 없애버리고 나는 지원을 하겠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하려다가 원래 내려야 되는데
에라이씨 하고 여기서 올리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럼프 형이 야 이거 왜냐면 옛날에 이랬거든. 물론 중국 형들은 이러면서도 항상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죠.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 시진핑 아저씨 하신 말이에요. 차이나는 not adopt 하시다. 뭐를? 아까 말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베가타이 네이버 커런시 디밸루에이션. 통화를 저환율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웃나라를 거지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물론 여기도 해요. 했는데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 좀 환율이 저환율로 가니까 보고 있던 우리 럼프 형이 가뜩이나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환율 전쟁하면서 상계 관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잠깐만 저 트럼프 형 옛날 공약이 45%였는데 관세가 45%였는데 그러면서 통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국가들에게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중국이잖아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중국의 상계 관세 45%를 하는 건가 걱정을 하는 거지. 진짜를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환율을 내리는 건 히스토리컬 로우 7을 넘어가는 거는 지금 1달러 7을 넘어가는 거는 is called 뭐라고 부른다? currency manipulation. 환율 조작이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중국 잘해라 이게 아니라 뒤에 뭘로 Are you listening? Federal Reserve. 자기네 중앙은행 연준을 불러. 야 얘네 환율 조작하잖아. 연준 뭐하고 있냐? 금리 내려라. 통화 내리라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페더럴 리저브를 불러? 아니 중국 시진핑 형을 부르던가 알류 리스닝 미스터 C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연준을 부르면서 내려 이 자식아. 이건 메이저 바이올레이션이야. 당연히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니들은 그레이틀리 위큰할 거다.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틀리 위큰 어게인을 한다는 거죠. 니들은 더더욱 위크 약해지는 거다. 그걸로 지금 트윗을 했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금리 인하의 파도가 물려. 금리 인하의 파도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 삼각형에서 환율 안정 됐고 너도 나도 저금리 너도 나도 저환율로 대놓고 달려간다. 이제는 이 삼각형에서 위가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리니까 굉장히 아래 두 개를 붙잡고 있긴 한데 불안하잖아. 금리 인하의 파도. 너도 나도 저환율 정책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은 시대. 옛날엔 부끄러웠거든. 야 내가 대놓고 저환율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은 되게 세계의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저 새끼 뭐 하는 거냐. 저거 IMF가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뭐 미국해 유로존에 일본에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갑자기 중국을 뭐라 그러면서 세계의 금리 인하의 파도가 오고 있어. 자 채권 애널리스트를 지원을 해야겠니 안 해야겠니? 아까 전에 뉴스에 잠깐 나왔죠. 채권 애널리스트 지원자가 없다고. 수요는 많은데 왜 지원자가 없겠니? 야 금리 인하의 파도가 몰려와. 우리나라 지금 금리 1.5거든? 몇 번 인하하면 0이에요. 지금 채권 애널리스트를 지원을 해서 만약에 지금 20대 30대가 0% 되면은 이거 어떡해 이거.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은 유럽은행도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사했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했고 더 한다 그러고 뉴질랜드는 뭐 아예 두 번 0.5% 두 번 치죠. 두 번 치 내리고 지금 뭐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전 세계가 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리도 금리인데 통화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 삼각형 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0%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물론 아주 똑똑한 나라도 있습니다. 뭐 똑똑하냐? 자 이게 엔화입니다. 위로 가면 약해지는 거고 아래로 가면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본 엔은 강세야.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남들 다 통화 약세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조금 강해지고 있는 통화가 있어. 역시 아베 아저씨다. 트럼프 형의 속마음을 알고 있어. 럼프 형이 저환율 정책 쓰는 그런 나쁜 나라는 상계 관세로 골로 보낸다고 했는데 형 이거 봐요. 저는 강해지네요. 이 와중에 엔화는 강해지고 있어. 물론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흔들리면은 엔화가 강해지는데 어쨌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와중에 엔화는 강세요. 야, 트럼프 형이 이뻐하겠니? 안 이뻐하겠니? 이 와중에 어쨌건 강세니까 대놓고 통화 약세하는 나라 골로 보내겠다. 상계 관세 45%대들아 간다. 이번은 완전히 뉴클리어 웨폰급이야. 옛날에는 20%인 줄 알았지 45%면은 원펀치 3 강냉이가 아니라 니들은 아예 우리하고 빠이빠이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엔화는 달러당 106엔이 무너졌죠. 엔화 값을 끌어내리려면 뭔가를 더 해야 되지만은 카드가 없기도 하고 사실상 대놓고 하기 힘들지. 아베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몰래 스텔스 개입이라고 조심스럽게 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형이 아예 대놓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대놓고 옛날엔 이렇게 대통령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 통화를 떨어뜨릴 방법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뭐 기준금리를 뭐 인하할 방법, 양적 완화를 확대할 방법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지. 야 저런 식으로 별 일도 없는데 기준금리 인하하고 저런 데 쓰면은 중앙은행은 앞으로 뭘 하나. 금리가 0으로 내려가는데 양쪽가 다 실탄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야 그러면은 아예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현대통화이론이 MMT죠. 그냥 찍자. 그냥 대놓고 찍으면 되지 뭐. 뭐 100달러 뭐 무한으로 찍자. 뭐 MMT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뭘 들려드리냐? 럼프형 연설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럼프형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자 때 얘기한 거예요. 2014년 15년 때. Anti-China. I just think it's ridiculous that we allow them to do what they're doing to this country with the manipulation of the currency that you write about and understand, 대통령 되기 and 전에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they do. And frankly, if I were them and if I could get away with it, I'd take my hat off to them, frankly. They do get away with it. 대놓고 얘기하죠. 대통령 되기 전에 또 있어요. Yesterday, right in our face, 이것도 되기 전이에요. they just devalued their currency. Now, for those that don't understand devaluation, 트럼프의 생각을 알 what 수 they're 있죠. basically doing is saying, we're really ripping you big league. Nobody's ever done it better than us. But now we're going to really do it again. 제대로 와서 And the 보여주죠. reason they did it, and everybody was surprised by it, was because our leadership is so weak and so pathetic. 지금 대통령이 약하다는 거죠. 약하고 한심하다. And believe me, they're taking our jobs and they're taking them big league. And China's not the only one. You look at other countries, they're all doing the same thing. They have no respect for our leader. And frankly, they have no respect any longer for our great country. And it's so simple to solve. What we need is a strong economy. What we need is jobs. Now you hear these phony job numbers, 6.7%. 저기 2015년도 얘기인데 저기 해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 해법은 간단하다 그러잖아. 해법이 뭐라는 거냐면은 자기라는 겁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저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해법이 심플하다고 얘기하잖아. 아까 그게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대통령 이제 후보 나가는. Gentlemen,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저 말을 하면서 출마를 합니다. 왜 출마를 하는데 결국에 뭐야? 나를 뽑는 게 심플한 심플한지 모르겠지만 심플한 방법이라는 거죠. 영어 아니에요. 실제로 인터뷰, 실제로 했었던 이제 연설문 같은 거 모아놓은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 요걸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나라들이 금리 인하의 파도가 오고 있다. 여기와 여기를 자꾸 옛날에는 그나마 여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날아가니까 너도 나도 금리 인하와 저환율의 파도로 몰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개판이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월스트리트 저널, 야 니들 개판이다. 개판이야. 저거를 저렇게 서로 골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전부 다 저환율 정책 쓴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금리 내릴, 하여튼 뭐 통화를 더 찍고 뭐 무제한으로 찍어야 되네, 양적 완화를 더 하나 해야 되네, 뭐 상대에 대해 보복 관세하네. 그러니까 아예 근본이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니들이 위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다른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그러면은 만약에 독자적 통화 정책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정된 환율도 유지하고 싶어. 요거를 두 개를 더 하고 싶어. 그럼 뭐를 포기해야 돼요? 이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뭐를 포기해야 돼요? 이거를 포기해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는 걸. 이거잖아요. 콜드워라고 불리는 거죠. 콜드워. 장벽, 수출 규제, 엄청난 관세,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너와 나의 블락을 만들겠다. 고립주의, 뭐 45% 이상의 관세, 사실상 자본 이동을 못하게 하고 냉전, 블록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일로 간다면, 일로 갈 것 같으니까 아까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는, 야 그럴 바에야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는 거. 혹시라도 이거를 이렇게 갈까봐, 이렇게 가면은 진짜 신냉전이죠.
이 중에 뭐를 포기할까의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신냉정인데 미국이 45% 관세를 매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관세가 여기 나오면 알겠지만은 2019년 지금 여기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차이나 전체적으로 아직 20%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45% 보복 관세를 매기면 더블이죠, 더블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930년대로 회귀한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3천억 달러 평균 관세를 20%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20%인데도 1930년대거든요. 이걸 45%로 가면은 지금 WTO에서 탈퇴할 경우에 매기는 관세보다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이 형 이거 그게 되겠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미 환율 조작국 지정은 중국이죠. 중국 지정은 관세 추가 위한 준비 작업이다. 45%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점점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안 그러면은 안 그럴 걸로 저세 뇌가 있으면은 설마 그렇게 고관세를 안 할 텐데 진짜 삼각형에서 이거를 옛날에 소련처럼 배제를 해서 이쪽을 배제한 다음에 콜드와르에서 착사를 이거 아니겠지. 설마 뇌가 있으면은 설마 자유로운 그쪽을 희생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 입찰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아예 전면 금지할 수 있죠. 여기다가 민간은 45% 관세. 예를 들자면 공약은 센데? 이게 진짜 블로그로 진짜 하려고? 아니겠지. 그 전에 뭔가 타협을 봐서 뭔가를 타협점을 찾아갈 것 같은데 자꾸 불안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선거 공약이 이게 다시 오면 되기 때문에 저 형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의 뉴스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골드만삭스도 처음에는 대선 이전에 무역 합의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이거 접었어요. 합의는 없을 것 같다. 접었어요.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점인지 뭔지 지금 접었습니다. 합의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들이 슬슬 등장하면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있어. 아니겠지. 설마 그거를 환율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저환율 이걸 하니까 이거를 자유로운 그걸 포기한다고? 내 주식은 어떡하라고. 형 주식 좀 있는데 좀 이따 하지. 잠깐만 기다려봐. 심각한 침체 촉발을 이제는 CNN에서 얘기하는 거죠. It's starting to get scary.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트럼프 형이 만약에 재선이 안 될 수도 있지. 내년이니까 재선이 만약에 되면 이거는 얼마나 좋지 않을지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만 아니라 미국이 많은 걸 걷어들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SP라고 이렇게 개발도상국에는 특별 관세제도가 있었거든요. 특혜를 주는 관세제도 그거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한국, 터키, 한국은 이제 거의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 있지도 않은데 이런 나라들에 주는 혜택을 전부 없애고 있어요. 싹 없애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블록으로 가냐? 뉴 콜드와 아예 블록화 시켜서 G1의 세대로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그레이트 프리즈로 이런 단어가 나죠. 그레이트 프리즈의 세계로 이거 가는 거. 프리즈가 뭐예요? 얼린다는 거지. 양쪽을 얼려서 그레이트 프리즈의 세계로 설마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점점 세지네? 양쪽 다 그레이트 어게인을 부르니까 이제 오히려 양쪽이 부딪히면서 그레이트 프리즈로 가고. 물론 이 와중에 우리 이 야베 형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엔화 강세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무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변수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설마 여기서 더 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라는 게 자꾸 그 삼각형을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랬을 때 과연 뭐를 포기할까? 환율에 정말로 전쟁으로 가서 전 세계가 금리를 모두 다 0%로 내리고 너도 나도 환율을 위해서 저환율을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는 자유로운 무역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 삼각형에서 요 위를 대놓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면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를 가져가는 거니까 자유로운 무역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이제 콜드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쯤에서 그만하고 좀 이렇게 손 잡고 좀 올려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지만은 아마 신문에 이런 단어들이 조금 있으면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레이트 프리즈, 콜드와 이게 외신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조금씩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좀 있으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